제 여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의 출입국 도장이 훈장처럼 찍혀 있고, 제 혀는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동안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직 서울이라는 거대한 상징 하나로만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은빛 마천루,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반짝이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뉴욕 맨해튼의 금융가 못지않게 세련되고 발빠르게 걷는 사람들. 서울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본 요리들은 분명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완벽하게 다듬어진 글로벌 도시 특유의 차가움이 느껴졌달까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하고 정돈된 풍경에 제 가슴이 뜨겁게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하고 발전된 첨단 도시, 제 수첩에 적힌 한국의 정의는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제 주변을 비롯해 미국 전역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아주 기이하고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디투어리즘. 쉽고 과감하게 말해 서울 건너뛰기 열풍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멀고 먼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캐리어를 질끌 끌고 서둘러 기차역으로 달려간다니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화려한 명동도, 트렌디한 팝업 스토어가 넘쳐나는 성수동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의 지방 도시들입니다. 부산, 전주, 강릉, 안동. 제게는 발음조차 낯설기만 한 이름들이 미국인들의 SNS와 여행 커뮤니티를 온통 도배하기 시작하더군요. 더욱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낯선 시골 마을을 다녀온 사람들의 벅찬 반응입니다. 뉴욕의 콧대 높은 미슐랭 3스토랑에서도 시큰둥하게 포크를 깨작거리던 제 오랜 친구 녀석이 부산이라는 곳에서 밀면과 돼지국밥이라는 걸 먹고 와서는 두 눈을 반짝이며 침을 튀깁니다. 제임스, 넌 진짜 한국의 영혼을 맛본 적이 없는 거야. 살얼음이 동동 뜬 매콤한 밀면의 짜릿함과 뚝배기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진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지 않고는 한국 미식을 논할 자격이 없어. 게다가 전주라는 도시에 다녀온 사람들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수십 가지 반찬이 차려지는 기적 같은 밥상 사진을 자랑스레 보여주며 황홀경에 빠져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대형 백화점 대신 간판조차 빛바랜 낡은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찍은 사진을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갔더니 돌아오는 건 유창한 영어를 쓰는 차가운 반응뿐이었다며 실망했던 이들이 지방에 내려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한 미소로 박수를 쳐주며 주머니에서 알 수 없는 사탕과 덤을 한 움큼 쥐어주셨다며 감동의 눈물까지 글썽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벅찬 목소리로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서울은 뉴욕처럼 바쁘고 훌륭한 글로벌 도시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건 한국의 시골이야. 그곳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영혼의 맛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 평생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제 심장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지방에는, 그 낯선 골목길에는 어떤 거대한 마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들이 칭송에 맞이 않는 진짜 한국의 맛과 미련할 정도로 끈끈한 정이란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까다로운 서양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훔쳐버린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자 여행 칼럼니스트인 제가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고 혀끝으로 느껴야 할 시대의 파도처럼 느껴지네요. 더 이상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장 쓰던 원고를 덮고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익숙하게 서울행 직통열차에 몸을 실었겠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돌려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거머쥡니다. 제 목적지는 펄펄 끓는 낭만과 뜨거운 피가 흐른다는 항구도시 부산, 그리고 세계 제1의 미식이 기다린다는 천년고도 전주입니다.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육중한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긴장감과 터질 듯한 기대감이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과연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은 어떤 압도적인 벅참으로 제게 다가올까요?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낸 한국의 펄떡이는 맨얼굴을 마주하러 지금 힘차게 출발합니다. 차창 밖으로 빽빽한 서울의 필딩 숲이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시속 300km로 남쪽을 향해 내달리는 KTX 안에서 제 심장은 낯선 리듬으로 쿵쾅거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 문이 열리고 훅 끼쳐오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매콤한 활기가 제 코끝을 스칩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살아 숨쉬는 거대한 항구 도시 부산입니다. 플랫폼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이 도시가 뿜어내는 완전히 다른 공기에 압도당합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무표정하게 걷는 서울의 직장인들과는 다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발걸음부터가 힘차고 목소리는 우렁찹니다. 투박하지만 묘하게 리듬감이 넘치는 사투리가 허공을 가르고 역전 앞 시장통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저는 미리 검색해 두었던 번화가의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대신 현지인들의 땀냄새와 삶이 짙게 묻어나는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로 짐가방을 끌고 들어갑니다. 진짜 한국의 영혼을 만나려면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들의 펄떡이는 속살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던 제 눈앞에 드디어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24시간 환하게 불을 밝히는 세련된 편의점이 아닙니다. 간판의 글씨는 이미 비바람에 씻겨 반쯤 지워져 있고 가게 앞 낡은 평상 위에는 늙은 호박과 흙 묻은 대파가 무심하게 툭툭 널려 있는 곳. 미국 친구들이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찬했던 바로 그 전설의 장소, 한국의 오리지널 동네 슈퍼입니다. 삐걱거리는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좁은 계산대 너머로 파마 머리를 한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보십니다.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쫙 흐릅니다. 서울에서는 영어가 통했지만 이런 지방의 아주 작은 슈퍼에서 과연 내 말이 통할까? 행여나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불쑥 들어왔다고 불쾌해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수백 번이나 속으로 연습했던 서툰 한국어를 입 밖으로 더듬더듬 꺼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경계하는 듯했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마법처럼 활짝 피어나며 작은 슈퍼마켓이 떠나가라 환한 웃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아이고마, 이 노란 머리 훤칠한 총각이 한국말을 다 할 줄 아네? 참말로 기특하고 이쁘대. 저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렁찬 목소리에 듬뿍 담긴 벅찬 환대와 따뜻한 온기만큼은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어 제 심장 한가운데로 곧바로 내리꽂힙니다.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 직원들이 보여주던 완벽하지만 차가운 자본주의의 미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어루만지는 미련할 정도로 끈끈하고 뭉클한 미소입니다. 제가 쭈뼛거리며 생수 한 병과 옥수수 과자 한 봉지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할머니는 알 수 없는 까만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며 꺼내십니다. 그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구르트 3병과 커다란 알사탕 한 움큼을 그 비닐봉지 안에 거침없이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양손으로 손사래를 치며 외칩니다. no. 할머니, 저는 이거 안 샀어요. 제 물건이 아니에요. 계산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젠걸음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두 손을 덥석 맞잡으십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최고급 난로보다 뜨거운 손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묵직해진 비닐봉지를 꾹 쥐어주시며 제 문을 똑바로 맞추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먼 타지에서 얘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채. 이거 다 덤이다, 덤. 가면서 물아, 잉, 덤. 아무리 두꺼운 영어 사전을 뒤져도 그 온전한 뜻을 절대 번역할 수 없다는 한국인들만의 숭고하고 신비로운 단어. 저는 할머니가 쥐어주신 그 투박한 까만 비닐봉지를 품에 꽉 안고 멍하니 낯선 골목길에 서 있습니다. 코끝이 찌릿해지더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집니다. 뉴욕이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정글에서 오직 성공과 이익만을 위해 피 터지게 경쟁하며 살아왔던 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단돈 1달러를 아끼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팍팍한 서양의 삶 속에서는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건 없는 내어줌입니다. 단지 1달러 남짓한 생수 한 병을 샀을 뿐인데 저는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위로와 사랑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혀를 가졌다고 자부하던 서양 미식가의 알량한 오만함은 이 작고 허름한 동네 슈퍼 할머니의 끈끈한 이심 앞에서 이미 완벽하게 무장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게 닥칠 엄청난 충격의 그저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완벽히 굴복시킬 진정한 미식의 기적은 펄펄 끓는 부산의 낡은 국밥집과 전주 한옥마을의 오래된 나무문 너머에서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의 그 작고 허름한 슈퍼마켓에서 낡은 비닐봉지에 담긴 뜨거운 위로를 가슴에 품은 채 저는 다시 기차에 올라타 전주로 향합니다. 기차가 남쪽으로 달리는 내내 제 심장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빌딩 숲의 효율상에만 익숙했던 제게 낯선 한국의 지방에서 마주한 대가 없는 끈끈한 정은 그야말로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전주역에 내리자마자 제 코끝을 스치는 공기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즈넉한 기와 지붕이 끝없이 펼쳐진 한옥마을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미식가로서의 예리한 감각을 다시 곤두세웁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처마 밑을 밝히는 은은한 청사초롱, 바쁘게 걷는 사람들 대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마법의 공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드디어 제 미국 친구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송하던 기적의 미식이 대체 무엇인지 두 눈과 혀로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골목 깊숙한 곳,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오래된 한식당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실내는 화려한 샹들리에나 벨벳 의자 대신 반질반질하게 닦인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구수한 밥 냄새로 가득합니다. 메뉴판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합니다. 저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묵은지 김치찌개가 포함된 한정식을 조심스럽게 주문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뉴욕 엘리트로서의 얄팍한 오만함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봤자 한국의 시골 음식이지. 뉴욕 맨해튼의 5성급 코스 요리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그 정교한 플레이팅과 맛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속으로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며 찬물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10분 뒤 제 그 알량한 오만함은 거대한 쓰나미를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커다란 은쟁반을 머리에 이고 오시더니 텅 비어있던 제 앞에 넓은 식탁 위에 접시를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십니다. 하나, 둘, 다섯, 열, 15. 세상에 끝이 없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소한 잡채,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큼직한 생선구이, 붉은 양념이 코끝을 자극하는 매콤한 게장,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나물과 무침, 전까지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식탁의 빈틈을 모조리 메워버립니다. 나중에는 상 위에 도저히 빈자리가 없어 접시 위에 작은 접시를 아슬아슬하게 겹쳐 올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한국인들의 그 기막히고 재미있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제 뇌리를 강렬하게 강타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Excuse me. 이게 전부 제가 시킨 건가요? 계산이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찌개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요. 놀라서 더듬거리며 영어 섞인 서툰 한국어로 묻는 제게 아주머니는 무심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툭 던지십니다. 아따, 외국인 총각이 뭘 그래 놀라고 그래야. 전주 인심이 원래 다 이런 거요. 이거 전부 기본 반찬이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다 먹어. 이 수십 가지의 화려한 요리가 전부 찌개에 딸려 나오는 기본 제공이라고요? 맙소사.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면 이 작은 접시 하나하나에 최소 10달러, 20달러씩은 좋게 청구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수많은 반찬 중 가장 평범해 보이는 푸른 나물 무침을 조심스레 입에 넣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뜨이며 온몸에 거릿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저 끓는 물에 데쳐서 가볍게 묻혀낸 줄로만 알았던 나물 한 젓가락에서 말도 안 되는 깊은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들기름의 묵직한 고소함과 짭조름한 장을맛, 그리고 신선한 제철 채소 본연의 달큰함이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며 혀끝에서 화려하게 춤을 춥니다. 5성급 호텔의 수석 셰프가 평생을 바쳐도 결코 흉내내기 힘든 수십 년의 땀방울이 응축된 엄청난 내공의 맛입니다. 대체 이 작은 시골 도시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는 반찬에서 이런 완벽한 미식이 탄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상 한가운데서 붉은 용암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한 숟갈 푹 떠서 조심스레 입으로 가져갑니다. Oh my God! 제 입술 사이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운 국물이 아닙니다. 수년의 긴 세월 동안 어두운 항아리 속에서 묵묵히 숨을 쉬며 숙성된 묵은지가 뿜어내는 그 아득하고 진한 세월의 맛.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맵고 짠 1차원적인 맛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까지 어루만지는 듯한 시원함과 묵직한 산미가 제 식도를 타고 찌릿하게 흘러내립니다. 한국인들이 펄펄 끓는 뜨거운 국물을 넘기면서 왜 시원하다 라고 외치는지 그 역설적인 감탄사를 제 혀와 가슴이 동시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순간 멍해진 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최고의 미식을 찾아다녔다고 잘난 척하던 여행 칼럼니스트의 알량한 자부심이 이 소박하고 투박한 전주의 낡은 식당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얄팍한 계산이나 경제적인 대가도 없이 그저 먼 길을 찾아온 낯선 손님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는 그 미련할 정도로 거룩한 한국의 인심, 그리고 그 상다리가 휘어지는 밥상 위에 올라간 우주보다 깊고 거대한 어머니들의 손맛. 저는 콧대 높은 뉴욕 미식가의 알량한 체면 따위는 완전히 집어던집니다. 뺨을 타고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뚝배기에 얼굴을 파묻고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찌개 국물과
제 뺨을 타고 흐른 짭조름한 눈물이 섞여 입안으로 쉴 새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서양의 자본주의 정글 속에서 평생토록 결코 채워지지 않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허기가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전주의 이 기적 같은 밥상 앞에서 마침내 완벽하고도 눈물겹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의 낡은 식당 한 구석, 저는 콧대 높은 미식가의 체면도 완전히 잊은 채 한참을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워냅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쯤에야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듭니다. 주방 어귀에 서서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식당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이고, 맵다 함서도 싹 다 비웠네. 속은 좀 시원혀? 더 줄 테니 팍팍 묵어. 아주머니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양 엘리트의 경계심마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바라본 전주 한옥마을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깊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저는 지난 며칠간 한국의 남쪽 땅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빌딩숲 아래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진짜 한국의 펄떡이는 생명력들. 낯선 외국인에게 대가 없이 요구르트와 알사탕을 한 움큼 쥐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부산 동네 슈퍼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단돈 몇 푼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수십 가지 반찬을 내어주며 그저 낯선 이를 배불리 먹이고 싶어 하던 전주 식당 아주머니의 넉넉한 미소. 이 모든 것은 차가운 자본주의나 계산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이 땅의 어머니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제야 저는 제 미국 친구들이 왜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찬양했는지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시골로 몰려드는 이유는 단순히 예쁜 풍경이나 독특한 음식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립되고 메마른 서양의 현대사회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류애와 따뜻한 온기를 바로 이곳, 한국의 허름한 골목길과 낡은 식당에서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근처의 고즈넉한 전통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노트북을 엽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뉴욕의 편집장에게 보낼 새로운 여행 칼럼의 제목을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서울을 건너뛰어라. 그러면 비로소 한국의 위대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의 글은 더 이상 예리하고 차가운 미식 평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땀방울로 세계 최고의 맛을 완성해낸 한국의 부모님들에 대한 헌사이자 조건 없는 환대로 오만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해준 이 위대한 나라에 바치는 뜨거운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간다면 부디 서울의 화려한 백화점 안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십시오. 골목 어귀의 낡은 슈퍼마켓 문을 열고 이름 모를 작은 식당의 문지방을 넘으십시오. 그곳에는 미슐랭 3스타의 수석 셰프들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경이로운 세월의 맛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1등석의 서비스보다 고결하고 따뜻한 한국인들의 진짜 심장박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은은한 청사초롱 불빛 아래로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황홀한 미소를 띤 채 걸어갑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이 발전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파내고 파내도 끊임없이 찬란한 보석이 쏟아지는 얼어붙은 영혼을 덮여주는 거대한 마법의 상자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또 다른 기차표를 끊을 참입니다. 이번에는 구비구비 산세가 아름답다는 안동, 그리고 푸른 바다의 절경이 숨막힌다는 강릉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제 여권에 찍힌 수많은 나라의 도장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은 오직 이 좁고도 거대한 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정과 맛을 찾아내는 일에 온전히 바쳐질 테니까요. 세계 최고의 미식가 제임스. 오늘 이 기적 같은 한국의 땅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벅찬 굴복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인 컬럼니스트의 콧대를 꺾은 건 화려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평생 묵묵히 희생해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거친 손과 미련할 만큼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토록 눈부시게 일구고 지켜내신 여러분의 피땀 어린 삶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세상을 향해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추억과 지혜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벅찬 자랑이자 위대한 역사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